안녕하세요. 김동수 박사입니다. 오늘은 중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 온열기 스트링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스트링 플러스는 중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한 제품인데요. 그러면 이 중적외선 에너지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중적외선 에너지와 이 인체의 작용 메커니즘 그리고 이 중적외선 에너지가 인체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중적외선 에너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태양광 스펙트럼은 통상적으로 우리 다양한 스펙트럼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감마레이부터 이 레이디오 웨이브까지의 어떤 다양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가시광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가시광선은 통상적으로 1마이크론대 이하의 이 파장 대역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시광선의 1마이크론대 이상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원적외선이라고 아마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이 적외선 파장 대역 중에서 특히 중적외선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중적외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적외선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근적외선, 중적외선, 원적외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 근적외선은 무엇이냐? 근적외선은 통상 파장 대역이 이 과시광선대 이상 1마이크론부터 약 3마이크론대 사이에 파장 대역을 근적외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중적외선 에너지는 3마이크론에서 약 15마이크론 대역을 우리가 중적외선의 스펙트럼 파장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상을 원적외선이라고 하는데요. 참고로 중적외선 파장 대역은 약 3에서 14마이크론, 15마이크론 대역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모든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고유의 특정한 파장 대역의 적외선을 방출 또는 흡수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 중적외선의 중요한 성질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중적외선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자외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참고로 자외선 이 파장 대역은 200나노메타에서 약 280나노메타에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는데요.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살균 작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254나노메타가 살균 전용 파장으로 특히 우리 일상에서 물을 소독할 때나 또는 이 칫솔 같은 경우에 소독할 때 이 자외선 램프를 이용해서 이 칫솔 소독기를 우리가 만든 제품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자외선의 살균 원리는 이 자외선의 DNA에 조사하게 되면 DNA 연기 중에서 티민의 분자 구조가 집중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DNA 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이 바이러스나 이 생명체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의 어떤 강한 에너지 특성을 이용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적외선 중에서 특히 근적외선, 중적외선, 원적외선 특성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적외선은 모든 물질에 흡수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러나 반대로 에너지 이 파장이 이 장파장이면서 에너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일반 물질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. 특히 중적외선 에너지, 특히 미드 인프라레드라는 에너지는 물에 대한 흡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분광학에서는 이러한 그 중적외선 에너지, 이 적외선 특성을 고려해서 이 물질 분석을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시료를 담는 용기를 일반 소재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칼슘 플로라이드나 또는 게르마늄이나 이 마그네슘 플로라이드 같은 특수 재질의 시료를 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렸다시피 중적외선 에너지는 파장이 매우 장파장이면서 에너지가 미약하고 특히 흡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중적외선 에너지 또는 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한 의료용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에너지가 인체에 직접 전달되는 제품의 구조여야 된다.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제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
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 원적외선 또는 중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한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의료기기 선택에 있어서 아주 올바른 어떤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물 흡수 파장 대역이 매우 중요한데요.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는 인체 방사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우리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8에서 12, 3마이크론 대역에 집중적으로 이 인체의 파장 대역이 몰려 있습니다. 소위 말해서 이 파장 대역이 중적외선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 인체 내에는 약 70%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 분자 스펙트럼과 같이 겹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중적외선 에너지를 방사하는 이 인체의 스펙트럼의 파장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 중적외선, 태양에서 오는 중적외선 에너지가 피부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PR을 통해서 이 중적외선 에너지가 이 분자를 자극해서 물 분자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특성을 우리가 이 과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참고로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이 산소 원자와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물 분자인데요. 이 물 분자는 기본적인 수소와 수소 사이 각도가 약 104.5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중적외선 에너지가 이 물 분자를 자극하게 되면 이 수소 원자의 각도가 약 104.8도로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.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이로 통해서 이 혈액순환이나 결국은 어떤 그 인체의 어떤 세포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요약을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물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대는 약 4에서 14 마이크론 대역이고요.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인체는 물로 약 65, 70%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파장대와 동일한 파장을 조사를 함으로써 결국은 인체 내 물 분자, 특히 혈액의 어떤 활성화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작용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중적외선 에너지가 우리 분자와 어떤 공명작용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차원 상승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중적외선 에너지가 물 분자에 전달될 경우에 분당 약 2000회 이상의 분자 진동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.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물 분자는 지속적인 어떤 그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운동성에 있어서 이 중적외선 에너지가 이 물 분자와 결합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수소 원자의 어떤 그 각도 증가를 통해서 진동 에너지가 굉장히 빠른 상황으로 발생이 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 모든 물질의 고체나 액체 또는 기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절대온도 0도에서는 이 운동이 정지됩니다. 그러나 이 절대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내부에서 분자의 진동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물질의 분자 진동은 에너지 반응과 특히 중적외선 같은 이 동일한 에너지 파장이 오게 되면 반응과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주기가 높은 물질의 분자 진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. 반대로 에너지 주기가 낮은 쪽은 분자 진동이 미약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물체가 또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소위 인체 내 물 분자가 외부의 중적외선 같은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물질 분자의 공명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물 분자와 유사한 동일한 이 중적외선 에너지 파장이 같이 자극하게 되면은 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적외선은 가장 중요한 성질과 특성으로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의 그 동일 진동수, 그래서 물 분자가 약 4에서 14 마이크론 대역의 파장과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중적외선 에너지도 그와 겹치는 이 파장대역을 방사를 하게 되면은 이 원자나 분자에 흡수가 되어서
공명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. 이 운동을 통상적 공진 운동이라고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공진 운동이 생기면은 결국은 이 물 분자 내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이 발생된 에너지는 분자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혈액 활성화 또는 어떤 혈류 순환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결과를 미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공명 진동에 따라서 발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인체 공명파 이 광선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약 8.3에서 약 10.34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거기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체온이 이 36.5, 38.5도씨인 상태 인체에서 이 에너지가 방출, 흡수되어 있는 파장은 통상적으로 이제 9.34에서 약 1마이크론, 약 9.3에서 10.3 정도의 이 파장 대역에서 에너지 방출과 흡수가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 대역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인체 공명파 TDP라고 표현하는데 이 TDP가 90% 이상이 이 9.3에서 10마이크론 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참고로 이 TDP란 것은 인체와 이 광선,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결합된 광선과 이 에너지의 어떤 결합을 통상적으로 TDP라고 표현하는데 이 TDP 인체 공명파는 인체 세포의 공명 진동에서 이 발열이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TDP 즉 인체 공명파를 조사하게 되면은 그 소위 파장 대역이 약 9.3에서 10마이크론 대역의 파장을 조사하게 되면은 인체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체 세포를 이루는 물질의 분자 진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세포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9.3에서 이 10마이크론 대역, 소위 이 중적외선 파장은 이 우리 인체에 가장 유익한 파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중적외선 파장이 인체 내에 투여가 됐을 때 결국은 인체 세포 조직과 장기는 기본적으로 약 36.5도 38도 이 심부 온도에서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결국 면역 세포를 구성하는 림프구나 이 백혈구 수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이제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중적외선의 작용 및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중적외선 또는 원적외선이 생체 내 물분자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물분자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이 중적외선의 에너지는 생체 성장 효과를 가져오며 특히 피부 조직 내로 이 중적외선 에너지가 흡수됨으로 인해서 이 분자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됨으로써 또한 체온 상승의 온열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특히 피부 혈류량의 증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 심박 출량이나 맥박수의 감소 효과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고 특히 이 자율신경계통에 있어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통해서 뇌파의 안정이나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아래 그래프는 이 스트링 플러스란 제품, 특히 중적외선을 이용한 이 스트링 플러스 제품이 실험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 10마이크론 대역이 인체의 가장 중요한 그 TDP 인체 공명파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 스트링 플러스 제품이 또 마찬가지로 이 중적외선 에너지 특히 이 8에서 10마이크론 대역이 가장 집중적으로 피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 스트링 플러스 즉 중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한 스트링 플러스가 인체에 아주 효과가 뛰어난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스트링 플러스 제품이 이 중적외선 방사율 또한 거의 93% 굉장히 고효율의 방사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실험 결과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
이 스트링 플러스 중적외선을 이용한 이 스트링 플러스가 어떠한 임상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스트링 플러스를 단순히 팔이나 또는 발목에 착용하기 전에 우리가 혈액을 샘플링했을 때 현미경을 통해서 적외선 상태를 보면은 이 적혈구가 상당히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결국은 이 얘기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, 또한 체온도 상당히 저체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한 이 스트링 플러스를 30분에서 약 1시간 정도 착용 시 이 적혈구의 활성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결국은 이 적혈구가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스트링 플러스는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적혈구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고, 결국 이는 혈액순환의 어떤 개선 효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저체온의 상태에서 약 한 30분, 1시간 정도 착용했을 경우에 이 반대 팔도 어떤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, 뿐만 아니라 이 전신 체온도 결국은 이 하지 같은 경우도 체온이 떨어진 상태인데 단지 팔에 착용함으로써 이 전신 체온, 특히 하지까지 체온이 상승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은 이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전신의 체온 상승과 혈류 개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면역력 증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 중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한 스트링 플러스와 이 인체 어떤 그 작용 미친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